안녕하세요. 달려라 부메랑의 엠페러, 그 다음 버전인 슈퍼 부메랑을 들고 온 가성비 가덜트입니다. 오늘은 일반 제작과 더불어 한 가지 튜닝을 가미할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은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슈퍼 부메랑 미니카는 두 가지 일반 타입으로 존재합니다. 오리지널 버전은 단종이 되었고요. MS 샤시 버전과 슈퍼2 샤시 버전으로 각기 다른 구성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번에 TV 시리즈 28주년으로 DVD 펀딩이 있었는데 지금은 발매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2 샤시 라인으로 모으시게 된다면 박스의 그림들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샤시는 슈퍼2 샤시의 메탈릭 그레이 컬러입니다. 하지만 검은색과 비교하지 않는 이상 얘가 검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휠 같은 경우는 6스포크의 대경 슬릭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이어는 슬릭형 타입의 대경 사이즈의 노멀입니다. 그리고 달려라 부메랑 시리즈의 이 넘버링 시리즈가 조금 좋은 건 이지라킨 기어 커버가 일반판이지만 한정판도 아닌데 넣어준다는 거, 이거는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기어는 4.2대1의 비율에 모터 같은 경우 130 기본 타입, 카울 또는 바디라고 불리는 부분은 흰색이지만 도색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A 러너들은 노란색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 빨간색 휠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칼 같은 경우는 메탈릭이지만 또 하나 좋은 거 하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앞에 사구력이 있는 걸 사용할 건지 넘버링이 없는 걸 사용할 건지 양자택일입니다. 오늘 튜닝으로 사용할 제품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올디 모터에서 나온, 그러니까 올디에서 나온 튜닝 부품입니다. 네로우 원웨이 휠 혹은 기어바퀴라고 불립니다. 슈퍼 부메랑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몇 번 만들다 보니까 도색 포인트는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습니다. 많이 만들다 보면 할 수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색은 제가 항상 자주 사용하던 크롬 라인으로 도색은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색상들만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색상들만 잘 사용하고 활용만 한다면 굳이 설명서에서 추천하는 색상 전부 다 안 사도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프링 부분에 검은색 같은 경우는 검정색 먹선펜 같은 경우는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좀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붓으로 도색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은 저도 좌우를 먼저 붙이고 위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좌우 먼저 붙일 때 밑에를 너무 바짝 붙여버리면은, 그러니까 위에 지금 붙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붙일 때 좌우 옆이 살짝 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세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붙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끝단 라인을 맞춰주시고, 지금 붙이시는 부분을 볼 때 물결 흐름 있잖아요. 저 흰색 선, 저 부분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향 한번 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아예 창문 쪽으로, 그런 캐노피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엔진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주변에 약간 검정색을 도색을 좀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 부분 같은 경우는 부품들의 탈부착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마모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 하긴 합니다. 정식 명칭은 네로우 원웨이 휠이라고 합니다. 휠과 타이어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스펀지 타이어고, 샤프트 같은 경우는 72mm입니다. 원래는 슈퍼 X 샤시, 슈퍼 더블 X 샤시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슈퍼 2 샤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추가 부품을 조금 더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기어 같은 경우는 피니언 기어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어 바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퀴 같은 경우는 좌우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샤시 부분의 차축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절단면이 바깥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건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유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부분에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그러니까 슈퍼 부메랑이 동봉되어 있는 샤프트를 사용을 하자니 샤시와 접촉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뭔가를 좀 껴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동봉된 부품을 좀 사용할까 합니다. 이걸 사용을 할 건데 또 이걸 사용하자 보면은 72mm 휠을 또 결국에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카울 자체가 대경 사이즈 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경용이기 때문에 조금 비율이 안 맞을까봐 전 좀 그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제가 이거를 장착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몇 개 영상 이후에 또 한 번 등장을 할 거긴 하거든요. 뭐 그 이유도, 그 이유는 제가 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요? 구리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바르게 되면 바퀴만 헛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게 기어 바퀴거든요. 뭐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제가 완성하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데칼 같은 경우는 496 넘버링이 나왔습니다. 저는 넘버링이 있는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넘버링이 없는 걸 붙였습니다. 그리고 휠과 타이어가 남게 됩니다. 이건 제가 또 다른 미니카를 만들 때 함께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휠이 작동되기 전에 이 부품 한 번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하긴 합니다. 빠른 속력으로 달리실 거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빠른 속력이 아니실 거라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뭐 브레이크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꺾게 되면 뭐 스무스하게 360도를 돌고 내려올 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바디 부분에 과부하가 좀 많이 걸립니다. 절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부품을 사용하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어바퀴 혹은 원웨이 휠셋,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가 조금 추려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작동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장점은 기어가 총 8개가 들어갑니다. 피니언 기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고장난 피니언 기어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 제품의 피니언 기어가 8개가 생기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을 할 때 외부 내부 코너에서 회전수가 달라지는 부분을 휠의 동작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 친다면 스타트 할 때 혹은 코너에서 오히려 감속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또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작동을 하면 왠지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보시게 되면 제가 잡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코너도 치고 나가야 되고 스타트도 치고 나가야 된다는 구조가 맞는데, 이렇게 된다면 안정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부하를 줄이다 보니까 보시게 되는 것처럼 미는 힘이 조금 더 적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했던 슈프 부메랑 미니카의 다른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